어르신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쉬면서 보내지 뭐. 그런데 막상 몇 달 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몸은 멀쩡한데 쓸 곳이 없고 통장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직업을 찾다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자격증만 따면 병원, 요양원, 재가 요양센터 등 연결되는 일자리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이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돌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니까 더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분명 가치 있고 필요한 직업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도 많습니다. 즉,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은 많은데 급여는 낮게 형성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돌보고 모시고 씻기고 식사 챙기고 이동 돕고 몸은 녹초가 되는데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보면 마음이 허해진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있다는 말과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체력입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업무는 단순히 말벗이 되어 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르신을 부축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을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그래, 힘들긴 하겠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허리가 계속 앞으로 숙여지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체중이 나가는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들어 올릴 때는 본인 몸에 큰 하중이 실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도와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더 아파져서 나온다. 내가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오래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좋은 마음, 봉사하는 마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딥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을 보고 가야 합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일은 결국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가도 몇 달 안에 그만두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내 몸에 너무 무리는 주지 않으면서 수입도 어느 정도 되고 무엇보다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예전에는 은퇴 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경비, 환경미화, 단순 안내, 공공근로, 이 몇 가지 중에서 고르는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기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시니어 세대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요즘 특히 주목받는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 돌봄 서비스 맘시터입니다. 맘시터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이 돌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나? 그런데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시니어 세대야말로
아이 돌봄에 가장 적합한 경험을 가진 세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손주를 돌봐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밤새 열난 아이를 간호해 본 경험, 밥을 안 먹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아는 감각,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 몸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은 짧은 자격증 교육이나 몇 시간짜리 강의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시니어 세대만이 가진 매우 큰 자산입니다. 그러면 맘시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잠시 외출을 해야 할 때,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 아이를 혼자 집에 두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때 맘시터가 집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봐주는 것. 이게 가장 기본 역할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생활 관리입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나 학원 숙제를 옆에서 도와주고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살펴주는 역할입니다. 전문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대신 잠시 아이 곁을 지켜주는 두 번째 보호자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정서적인 돌봄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을 느낍니다. 맘시터는 아이와 대화하고 간단한 놀이를 해주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차분하게 답해주면서 아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특히 손주를 돌봐주듯이 부드럽고 느긋하게 품어줄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아이에게는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이 돌봄이 과연 나에게 맞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 맘시터가 더 잘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험의 깊이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과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눈빛이 다릅니다. 조금만 봐도 지금 이 아이가 피곤해서 우는 건지, 심심해서 떼쓰는 건지, 정말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오랜 생활 경험에서 나옵니다. 둘째, 인내심과 여유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밥을 흘리고 컵을 깨고 갑자기 바닥에 누워서 울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에서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방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니어 분들은 삶에서 이미 수많은 변수를 겪어보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 한 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어른과 함께 있을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드러운 말투, 느릿느릿하지만 안정된 움직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맞벌이 부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젊은 대학생 시터보다 시니어 맘시터를 선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곁에서 따뜻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맘시터의 근무 형태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하루 2~3시간만 맞는 단기 돌봄, 학교나 어린이집이 끝난 뒤 2~3시간을 맞는 방과 후 돌봄, 주중 5번, 하루 4~5시간씩 꾸준히 하는 정기 돌봄, 부모가 주말에 외출할 때 반나절 맡기는 주말 돌봄,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는 긴급 돌봄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즉, 본인 체력과 생활 패턴에 맞게 나는 오후만 할래요. 나는 주말에만 할래요. 나는 하루 4시간 이상은 힘들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시니어에게는 정말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 건강관리, 가족과의 약속 등 개인 일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맘시터는
이런 개인 일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바로 수입입니다. 많은 시니어 일자리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대략 시급 10,000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 5번, 하루 4시간씩 일한다고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맘시터는 다릅니다. 시급이 대체로 10,000원에서 시작해서 경험이 쌓이거나 간단한 학습 지도, 식사 준비 등 추가 역할이 더해지면 15,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하루 5시간씩 주 5번만 일해도 한 달에 약 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말 반나절 돌봄을 한두 번만 더하면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아이수, 돌봄 시간, 추가 요청 사항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체력 부담이 큰 다른 시니어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수입 대비 효율이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돈보다 더 중요한 요소, 바로 보람과 즐거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맘시터는 이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책 한 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할머니, 또 와주세요.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또 오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시니어 맘시터는 큰 감사의 대상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분이 집에 와서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면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 맘시터라는 직업은 아이에게는 웃음을 주고 부모에게는 안심을 주고 시니어 본인에게는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일입니다. 몸은 덜 힘들고 돈은 더 벌 수 있고 마음은 더 젊어지는 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잘 맞는 새로운 직업, 맘시터. 물론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 교육 과정은 대부분 국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형식이고 총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면 기본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연령별 발달 특징 이해, 놀이와 돌봄 실무. 이미 손주를 돌보면서 몸으로 해오셨던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나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신뢰의 표시입니다. 이 수료증을 가지고 맘시터 플랫폼이나 아이 돌봄 구인 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나이, 경험, 아이 돌봄 교육 이수 여부, 가능한 시간대를 보면서 직접 연락을 주게 됩니다. 즉 예전처럼 이곳저곳 발품을 팔며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일이 나를 찾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조용히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아, 나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맘시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따뜻함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인생의 직업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양보호사만이
시니어의 길은 아닙니다. 체력 부담은 줄이고 수입은 조금 더 높이고 보람과 즐거움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맘시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경험과 따뜻함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진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짐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